좀 나으셨나요? 틀린 번호 한번 읊조려 봅시다. 잠깐만. (12번) 한번 12번 틀렸다. 12번 틀린 친구. 또 13, 14, 13, 14, 15, 16 없어요? 요 정도? 17, 18 순서 18, 19, 20 없어요? 21, 22, 23. 문제 난도는 어떠세요? 조금 할만하신가요? 풀만해요?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렇죠? 개인적인 교재 난이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 선생님이 그에 따라서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칭 추론은 13번 지칭 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해설지 보면 충분히 피드백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1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음, 14번은 난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31번 빈칸도 다른 빈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유형에 속하죠. 왜? 한 단어 빈칸이니까. 그러니까 31번 문제예요. 예, 14번이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 듣기 17을 더하면 돼요. 원래 번호로 생각하시려면. 우리가 31번 빈칸 같은 경우는 딱 하나야. 뭐야? 이 한 단어를 위한 구체화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너럴이 될 수, 일반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어떤 단어로서 내가 함축시킬 것인지, 일반화시킬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31번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2004년 조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험, 연구, 조사는 결국 뭐로 시작하고 있다? 스페시픽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구체화로 글을 시작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안에 있는 빈칸을 아래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역시나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 거야. 조사에서 수행된 메르세데스, 우리 벤츠죠, 벤츠. 여기에서 수행된 조사에서 46%의 미국인들이 동의했어. 뭐에? With the notion. 이 개념에 동의를 했어. 어떤 개념이냐면 that their car, 자신의 자동차가 reflect 네모칸 한번 쳐볼래? 이 빈칸을 반영한다. reflect라는 의미 자체가 반영하다잖아. 반영한다라는 말 자체가 주어가 목적어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맞지? 그지? 그들의 차가 곧 뭐다? 빈칸이다. 그럼 우리가 미안. 왜 그러지? 우리가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동차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지? 이 고민을 하셔야 돼. 읽으면서. 오케이? 그리고 시작한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데디아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 차가 미안합니다. 자기 차가
does not echo. echo가 뭐죠? 지금 위치상 echo는 뭡니까? 메아리라는 명사로 보이시면 안 돼. 그지? 동사로 보이셔야 돼. 그럼 메아리를 동사화 시키면 무슨 뜻이 될까? 반향하다라는 뜻이 돼. 반향하다가 뭐야? 우리 메아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메아리? 야호 하면 이제 요즘 산에서 야호 하면 실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죠. 야호 호 반향하는 거야. 오케이? 반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타내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차가 who they are 여기에서 잘려야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said 이렇게 말합니다. 대생략 It was only because 오직 뭐 때문이다? They couldn't afford to buy the car they really wanted.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자동차를 살 여력이 있다 없다? Couldn't afford to 뭐뭐 할 여력이 있다. 근데 couldn't이 붙었으니까 여력이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야. 그럼 뭐가 정답이 돼야 돼? 이게 정답이 돼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봐봐. 차는 빈칸을 반영한대. 그치? 나타낸대. 반영한대. 차가 곧 빈칸이다 이거야. 근데 밑에 보면 그들의 차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않아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등치는 이만한데 갑자기 모닝을 타고 다녀. 모닝, 그지? 모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등치에 비해서,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막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S클래스를 막 E클래스 막 비싼 차를 살 여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모닝 끌고 다녀. 그지? 모닝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강정규활 뭐? 야 그거 무슨 차가 무슨 자신을 반영해. 아니야. 반영하는 거 아니야. 차가 그 사람을 반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래? 오직 뭐 때문이야?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여력이 없는 거야. 자신이 원하는 차를. 그지? 살 여력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 뭐란 얘기야? 차는 곧 뭘 반영한다? 자신 스스로를 반영한다. 이게 후대이어가 들어가시면 돼. 그치? 한 번 더. 즉, 다시 말해. 하이픈은 위에다 지읒, 밑에다 기억 쓰시면 돼. 즉, 이 one 말입니다. 어떤 one? 차. would indeed communicate their identity. identity. who they are.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communicate 니네 맨날 소통하다라고만 해석하시는 친구 많은데 틀려요. communicat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그 목적어를 전달하다 이 뜻이 돼. 오케이? read가 들어가야 내가 니네들한테 전달하고 너네도 나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서로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read가 들어가야 돼. 오케이? communicate, read가 서로 뭐야? 전달하니까 그걸 소통하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communicate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 전달하다야. 알겠지? communicate, read가 소통하다야. 이 실제로 정체성을 전달할 그런 어떤 차 말입니다. 그걸 살 여력이 못 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130 something 130 한 30대 여성이 롱아일랜드 뭐 여기 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특정 여성에 대한 설명에 대한 얘기다. 또 역시 구체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폭스바겐의 파사트라는 차가 mirrored. 이런 단어. 이 단어가 뭐야? 이거야. 사전상동이어와 문맥상동이어라는 게 있어. 오케이? 사전상동이어는 말 그대로 그 사전의 의미가 서로 똑같은 것을 사전상동이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래서 사전상동이어고, 문맥상동이어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똑같지? 근데 이 글의 맥락 속에서 같을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경우는 나중에 쌤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반영하다, 요거. 에코도 마찬가지죠? 에코, 리플렉티드, 미러, 이거 셋 다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나타낸다, 반영. 그녀의 어떤 informal, 비공식적인 어떤 측면 같은 것들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거야. 그래서 she also thought, 그녀는 또한 추가 정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The way she took care of the car, 차를 관리하는
방식이 She took care of the car. 다시. 그녀는 생각합니다. 뭐? The way. 그녀가 차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말해주고 있다. 방식이 말해주고 있어. 뭔가 그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치? 차가 좋은데 세차도 안 해. 그 세차가 이제 차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관리의 어떤 일부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뭐 몸이 좋고 뭐 잘 꾸미고 이런 것도 자기 관리지만 차 그런 거 있잖아. 니네 그 어머님들이 가방 바닥에다 놓지 말라고 학교에서 바닥에다 놓는 친구들 되게 많아. 학원에서도 그래. 그 왜 그래? 그 밑에 그 바닥 더러운 게 여기 또 묻잖아. 그럼 또 그걸 꼬질꼬질하게 메고 다녀. 그럼 막 흙 묻어 있어. 그 먼지 묻어 있고. 그걸 또 어디에다 놔, 니네? 침대 옆에다 놓잖아. 안 그래? 방 옆에, 가방, 그 책상 옆에다 이렇게 놓잖아. 그럼 그 먼지 다 그냥 니네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안 닿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 것도 뭐야? 얼굴은 잘생겼고 키도 멀쩡하고 다 좋은데 가방이 왜 저래? 신발이 왜 저래? 그거랑 마찬가지야. 누구의? 어른들에게는 차도 그런 거지. 그렇지? 자,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who they are, identity 이 단어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읽은 구체화를 한 단어로 일반화시키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5번에 personality죠. 그렇죠? 이 문화, popularity, 인기, 교육, 성격, 후대이아에 해당하는 건 그래서 5번이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1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16번 역시 빈칸 아래쪽에 존재했고요. 한번 볼게. 따라서 만약에 you are earning less than the average income, 평균 수익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게 네가 벌고 있다면, less than은 미만이야, 미만. 평균 수익과 네가 수익에 비해서 네가 덜 벌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빈칸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 이거라. 내 수익이 평균 미만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이거야. 오케이? 이거 아마 이 소재도 되게 많이 쓰는 소재야, 얘들아. 그 평균의 오류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내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3가지. 뭐지?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게 우리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제일 적은 것부터 제일 많은 사람을 쫙 일렬로 세워놓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지. 이걸 뭐라고 하더라? 까먹었다. 중간값. 그거를 이제 딱 끄집어내는 거. 그것도 평균치. 니네 확률 같은 거 배우는구나. 미안해. 꺼드럭댔네. 자, 여기 봐. 자, 우리가 그럼 평균 미만인 이유. 이 소재도 되게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일상 용어에서 매일 쓰는 언어에서 우리는 이런 에버러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뭘 의미?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에버러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런 거죠. 그렇죠? 가로 열고 닫고는 제끼셔도 됩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죠. 하지만 when you start using the word average, 네가 average라는 단어를 talk about statistics, 이 통계치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 평균을 사용하게 될 때에 you get weird result. weird 하면 좀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이상한 결과값을 얻게 될 거야. Like the fact, 이런 사실과 같은 이상한 값. 평균 수익이, 미국 평균 수익이 약 7만 불이다. 와, 7만 불이면 연봉 얼마야? 야, 요즘 환율 1,500원 됐니? 와, 미쳤네. 유튜버들이 그래서 엄청 벌 거야. 구글에서 돈을 주니까. 그지?
환율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죠. 아무튼 지금 환율 값으로 얘기하면 얼마야? 이게 한 1억 되겠다. 그지? 1억 넘잖아. 한 1억 되겠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계산하면. 어쨌든 평균 수익이 야 미국 평균 수익이 1억이래. 막 이런 얘기. 7만 달러래. 이 7만 달러는 의미해.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수치를 얘기했을 때 니네들한테 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 수치는 없을 거야. 왜? 시험 보는 애들 중에서 금수저도 있을 거고 다이아 수저도 있을 거고 흑수저도 있을 건데 7만 달러? 뭐 한 달 용돈?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바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 67%의 사람들, 미국의 67%의 사람들이 make less than the average income. 그래. 야, 이미 절반 넘는 수치의 사람들이 이미 저 돈을 못 번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아, 그 정도로. 그럼 왜 평균이 7만이지? 그래서 뭐하다? weird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 뭐하고 있니 얘들아? 조사값 읽고 있지, 그지? 구체적인 얘기 읽고 있는 거야. How can,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7만 달러가 되는 걸까? 해서 얘기를 한 게, 우린 모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 계산, 평균치를 계산하는 법, calculate.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지. 하고 나서 이 예시값이 너무 좋은 예시가 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치 값이 이거죠. 그렇죠? 다 그것들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누는 거야. 그것들을 그 수만큼. value는 가치란 뜻도 있지만 변수란 뜻도 있고 그 하나하나의 개체를 얘기할 때도 그 values를 씁니다. 그 수로 나눠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값이죠. 그래서 평균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요. 절대적으로 쓸모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만약 소수의 수들이 unusually high, 이상하리만큼 높다면 unusually, 이상하리만큼 높다면 예를 들어 평균값이 1, 2, 3, 4, 40이야. 그럼 얘 평균은 뭐야? 이걸 다 더해. 6에다가 10 되니까 50이지. 그치? 그럼 평균 1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평균치를 높여버리게 되면 1, 2, 3, 4 애들은 저 평균값에 미치지도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10이라는 건 뭘 의미해? Doesn't help to provide a fair representative. 그치? Picture. 이 공정한 대표하는 그림을 제공하지는 못하겠지. 그치?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 뭐에 있어서? 평균 수익의 통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그게 문제점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평균 미만인 이유는 뭐야? 평균은 10이야. 아니, 나는 1, 2, 3, 4 버는데 평균이 10이래. 내가 평균 미만인 이유. 누구 때문인가요? 첫째? 40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혹은 내가 이 안에 있거나. 그치? 두 가지 이유야. 40의 하나의 개체, 소수의 40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소수의 적은 양을 버는 다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여기에서 찾아주자가 포인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죠. 1번부터 한번 보시면 그 이유가 뭐다? 1번 You don't work harder. 지금 소재가 애벌어진데 얘들아. 이런 얘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 그 문제 푸실 때 번호에다가 X 치시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번호에 X 치는 건 비추. 오케이? 비추. 어디에다가?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X를 치셔야 돼. 왜? 니네 혹시 검산할 때 또 읽을 때 있거든? 그럴 때 이제 좀 막연해 또. X를 내가 왜 쳤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X 쳐주세요. 너의 교육의 어떤 성취가 너의 인컴에 영향을 준다. 아니, 교육 얘기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earn around 7만 달러를 연간 벌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7만 달러를 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균보다 적은 거야? 아니야. You live.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나라에. 뭐와 some billionaire.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억, 그러니까 10억 장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100만 장자라는 표현은 너무 밀리어네어는 100만 장자. 이건 뭐야? 수십억 버는 사람들 만큼과 똑같은 나라에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네가 어디 있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거죠.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뭐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의 평등을
끝내는 쪽으로 많은 노력이 들고 있다. 수익 평등 아니잖아. 정답 1번, 4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였다? 평균의 오류였다. 그치? 여기에서의 빌리언웨어가 40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유는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춥니? 지금 영하 벌써 11도네. 그치? 그럼 저거 꺼도 될까? 잠깐만. 미안. 추우면 쌤이 다시 킬게요.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이신가? 작년에 안 계셨던 선생님이 한 분 젊은 선생님이 한 분 여기 새로 계시더라고. 그분이 수업하실 때 반팔을 입고 수업하시는 거야. 그래서 야, 피가 끓네. 야, 젊으니까 피가 끓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히터가 지금 적응이 안 되네 또. 쌤이 지금 온몸에서 막 물을 뿜어내고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기원아, 뒤로 가. 저기 서서 해. 서서 하자.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잠 좀 깨시고 서서 하세요. 서서. 쌤이 오늘은 좀 일찍 와서 강의실을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고3 같아. 고3 강의실 같은데. 저 스탠딩 키다리 책상은 2개밖에 없고 5명이 뒤에 서가지고 5명이 뒤에 서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진짜. 잠 깨시려고 노력하시고. 오케이? 아침 풍경은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메타포어는요. 은유죠. 은유. 비유, 은유. 메타포어는 is flexible devices. flexibl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flexible. flexible은 우리가 1번 뜻으로 알고 있는 뜻 뭐 있니? 유연한, 요거보다 더 그냥 씁시다. 유연한. 구부러지기 쉬운이 1번 뜻일 거야. 삼 번 뜻이 융통성 있느냐. 이 세 개의 뜻이 다 같은 뜻이야. 같은 뜻. 그럼 너네가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생각나야 되는 뜻은 어떤 뜻이어야 되냐면 이런 거야. 융통성 있다는 게 저 친구 참 융통성 있네. 그때 언제 쓰는 말이야? 융통성 있다는 말을 언제 쓰는 말이야? 저 사람 상황에 맞춰 잘 행동하네. 그지? 그게 융통성 있는 거야. 그치? 내가 굳건한 어떤 의지, 반대는 굳건한 의지죠. 그 의지가 있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돼. 근데 융통성 있다는 건 상황에 맞춰서 잘 행동하네. 즉 이 세 개의 뜻의 공통분모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황에 맞춰 변하기 쉬운 요 의미가 되셔야 돼. Flexible device는 그래서 상황에 맞춰 변하기 쉬운 뭐다? 장치다. 그리고 for 빈칸이 나왔습니다. for 빈칸. 빈칸에 대해. 빈칸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유연한 장치이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since를 왜냐하면으로 해석해서 왜? 본동사가 have pp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since를 현재 완료 시제 배울 때 처음 아마 보셨을 거야. 그래서 since만 보면 이후로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그때는 얘가 have pp로 쓰였을 때만 이후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As Martin and Harry explain,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설명했기 때문에 했듯이 we can convince, 우리는 납득시킬 수 있어. 좀 더 이상으로 뭐 we can currently say, 우리가 현재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납득시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호, 그래요? 그러면 일단 메타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소재는 당연히 은유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은유의 역할을 너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 은유가 뭐냐면 a kind of a figurative language that compares two different things or ideas. 여기까지. 얘들아, 메타포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여기 동격 컴마, 경계 컴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수식어, 즉 메타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 알면 읽을 필요 없게, 읽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비유하는 일종의 언어야. 비교. 두 가지의 것들을, 생각들을 비교하는 거. 그게 은유라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유가 중요해. It provides 우리에게 방식을 제공하니까. 어떤 방식? Moving from known ideas and family concepts. 어디에서 어디로? 알려진 생각이나 익숙한 개념에서 어디로?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생각과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B다. 은유의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A는 B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해. 왜? A는 A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B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똑같은 얘기 반복. 우리가 find our current repertoire. 레파토리어가 뭐냐면 우리 레파토리 들어본 적 있어요? 쟤 또 똑같은 레파토리네. 그치? 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계속적으로 그 개념의 반복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찾을 때마다 부적절한 for expression, 어떤 표현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어떤 개념의 반복. 현재 방법을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는 can merge 하고 recognize concept. 이 개념을 통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인지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자꾸 두 문장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뭐로 바꾼다 얘들아? 익숙한 개념과 생각을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바꿔준대.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레파토리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합병하고 인지하게 도와준대. 그렇지? 그러면 메타포가 하는 기본적 역할 많이 있겠지. 그 중에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체 해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타포의 역할은 뭔 거야?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말해주는 거. 합병시켜주는 거. 그치? 요게 메타포의 역할인 거야. 오케이?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죠. 뭐?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rough 뭘 통해서? 그래, 은유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 탐구하기 위해. 뭐를? 다양한 관점들을 탐구하기 위해.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 은유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Goodman이라는 사람 나오네요. 뭡니까? 예시죠.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거야. 그치? 일반화에 대한 부연 설명을 쭉 읽다가 이제 Goodman 나왔으니까 예시. 이 예시는 뭐가 돼야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뭐 들어줄게? 예시 들어줄게. 그치? 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영역으로 바꿔주는 것이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타포는 플렉서블한 디바이스다. 유연한 장치다. 뭐에 대한 유연한 장치다? 기존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바꿔주는, 이동시켜주는 것에 대한 장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시면 extending. extending이 뭐야 얘들아?
이 x가 뭐야? 이 x가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그래서 x는 뭐야? 연장을, extending은 연장을 의미해. 오케이?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나가는 거. 연장시키는 것이야. 자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자원을 뭐야? 연장시키는 거. 그럼 이 연장시킨다 의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그치?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게 이제 extending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정답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2번 매칭. 일치시키는 거야. 언어적 형태를 뭐와 다른 의미들과 일치시킨다.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일치가 아니죠. 일치가. 그치?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연장시켜주는 역할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은유라는 거 아니야? 정규는 돼지야! 이러면 잘 처먹게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A는 B야! 정규는 돼지구나. 이게 일치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은유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놓고서 뭐야? 네가 알고 있는 그거. 외부에서 끌어다가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치? 이거 찍으신 친구들이 아마 그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을까. 3번. 명확하게 하는 거야. 뭐를?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명확성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weeding, weeding out이야. weed가 뭐니 얘들아? weed. 잡초잖아. 그치? weed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weed out. 뽑아내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부적절한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 언어로부터 빼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부적절한 의미도 아니었고. 새로운 의미를 확장. 강조하는 거야. 뭐를? 컨텍스트의 어떤 맥락의 중요성. 아니, 맥락은 creating meaning, 어떤 의미를 형성할 때 이 상황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형성할 때 맥락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장치다. 우리가 일반어와 구체어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다면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다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2번 같은 오답이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이름 하에 수업이 될 때가 있거든요. 빈칸 추론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kais.r.kr, kais, k-i-r, k-i-c-e, kais.re.kr 여기 가시면 여기가 평가원 사이트야. 거기 가시면 각 과목별로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돼요. 이 과목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할 예정이다 라는 그 지침서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빈칸 추론이 내 문항이잖아. 옛날에는 42번 빈칸, 41번 빈칸. 미안. 42번 빈칸. 1번 제목이죠. 그 빈칸까지 해서 5개이긴 했는데, 빈칸 추론은 원래 우리가 이제 쓰기 평가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쓰기 평가. 이게 쓰기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간접쓰기야, 간접쓰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 이걸 서술형으로 냈다고 생각해봐, 수능에서. 미친 짓이지. 그치? 답이 50만 수험생이 풀면 답이 한 50만 개 나올 거야. 다 다를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50만 명을 다 이해시킬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보기 하나가 필요해. 뭔 말인지 알겠지? 다 인정하지 50만 수험생들아? 할 수 있는 보기가 필요해. 그러면 이 보기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보기를 내놓잖아? 그럼 그거는 태클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돼버려.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이거 아니면 정답이 될 수 없게끔 보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은 사실상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의 피규러티브 랭귀지, 메타포인 거지. 실제로 필자가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정답은 명확한 하나야. 그러니까 글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그냥 옮겨서 그냥 빈칸에다 놓으면 된다. 오케이? 그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그걸 우리가 찾는 게 빈칸 추론 포인트다.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19번. 아까 19번에서도 오류가 좀 많이 있었던데.
아유, 기현이 괜찮아? 막 뭐라도 해봐. 찔러봐. 막 찌르고 막 이런 거 해봐. 여기가 제일 약한 살이야, 얘들아. 요 겨드랑이 안쪽, 요 팔 안쪽 있지? 여기를 계속 꼬집어봐. 자극시켜. 오케이? 한번 해봐. 여기서,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독서실 가서 졸리면 깨려고 하세요. 깨려고. 알겠지? 자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려고. 잠은, 그래. 선생님 기준으로 6시간만 자면 돼요. 6시간이면 충분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10시간 자야 돼. 아니. 8시간을 자야 돼. 아니. 6시간이면 돼. 내가 봤을 때. 나 생긴 거 봐. 18시간씩 자게 생겼잖아. 그지? 맞아. 나 잠자는 거 좋아해. 요즘 나이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나이가 좀 들면서 점점 더 애견스러워지고 있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난 근데 잠자는 건 좋아했지만, 그렇게 훈련이 돼서 6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지. 모르겠어. 6시간만 자면 어떻게든 깨어서 막 하려고 해. 근데 요즘 와서는 잠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에스트로겐이 많아진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잠이 그래서 여성들이 잠이 많은 거래. 라고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설득을 하더라고. 됐어요, 여보. 자, 네, 그랬지. 여성들이 그래서 잠이 많은 그 호르몬 때문에 많은 거고, 남성, 너 왜 앞으로 왔어? 목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 괜찮아? 목 나간 거 아니야? 빨리 졸리면 뒤로 가. 너 기본 자세가 이게 뭐야, 이게? 나 또 수업하면 이럴 거잖아, 또. 그래, 안 그래? 나 이거 묵비권 못 참아. 빨리 뒤로 가.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이해해. 기현아, 괜찮니? 괜찮아? 대답은 해야지. 그렇지? 아이고, 뭐 백날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움직이세요. 자, 19번. 일부 연구들이 특히 보여주고 있어. 연구가 보여주고 있대. 뭐를? 이득을. 뭐에 대한 이득? Among children receiving high quality child care.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의 이익이 있대. 어떤 이익? Receiving high quality child. 그러니까 높은 질의, 고품질의 아이들 보호? 그지? 보호? 괜찮아? 괜찮아? 잠깐 약간 환각 상태 애들 다들 있어. 왜? 다 이렇게 막 뭐들 몬스터 막 5캔씩 먹고 온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눈 괜찮아? 괜찮지? 니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이,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또? 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눈이 여기 앞에서 막 흰자 보이면서 막 이러고 있어. 왜 무섭게? 눈 운동한 거지 방금, 그지? 눈 운동할 때는 그 눈을 감고 하세요. 눈을 감고 검은 자를 위로 하고 올린다고 생각하면 진짜 시원하긴 해. 근데 그걸 눈을 뜨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눈을 뜨고 흰자를 보이게 해, 무섭게. 괜찮지? 지금 다 애들 환각 상태야 지금 다. 왜? 여기는 무기력 상태고. 괜찮아? 시작할게요. 다시. 자, 고품질의 아이들 케어를 받는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이득을 취한다는 연구를 많이 보여왔다. 최근 보고가 evaluated findings 66 scientific studies on 그러니까 66개의 과학적 연구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평가해봤대. 보고가. 최근 보고가 findings 왜 한국말 66개 왜 이 말이 안 나오지? 66개 과학적 연구를 한번 딱 보고해봤대. 뭐에 대한 영향력? 아이들 케어에 대한 케어 센터. 차일드 케어 센터가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어린이집 같은 거야. 사실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죠. 어린이집은 사실상 보호시설이나 마찬가지고 유치원부터가 아마 교육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은 진짜 뭐 수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막 이러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긴 교육기관이고 아마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어린이집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 그 일하시니까 잠깐 맡기고 있다 오후에 데리러 오는 뭐 그런 거, 그지? 그 사이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막 춤 율동하고 놀고 막 하죠. 어쨌든 초기 발달에 이 초기 발달에 있어서 이 어린이집 같은 것들의 영향력 66개를 봤대. 그러면 이 66개의 어떤 영향력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ABC 첫 문장을 보십시다. But 하지만 지금은 there is growing collection.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수집이 있어요. 뭐에 대한 수집? 증거에 대한 수집. 어떤 증거요? 제시하는. 반대를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수집이 있어요. 66개를 봤어요. 하지만 반대에 대한 증거의 수집이 있어요. 조금 성급한 것 같긴 하지만 방향성은 맞죠. 방향성은. 안 그래? A의 방향성은 맞죠. 플러스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한번 평가해봐서 한번 차일드케어 센터의 임팩트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한번 평가해봤어요. 하지만 그 반대도 있어요. 조금 더 내가 반대에 대한 얘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까지 확인해주고 싶으면 구체적인 얘기까지 읽어주셔야 되겠죠.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그러니까 초기 아이의 교육이 실제로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초기 아이 교육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harms, 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방향성은 괜찮네요. 그렇죠? A번은 뭐? 보류. 얘는 맞게 보이든 틀리게 보이든 일단 보류. 틀리면 X겠지만 애매모호하면 그냥 세모 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A번은 항상 물론 A가 이제 평가원에서도 글쎄요 선생님도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A의 정답률, ACB의 정답률을 슬슬 높이고 있어요. 슬슬이란 표현도 좀 민망한데 아예 없다가 요 근래 최근 10년 사이에 꽤 많이 나왔어요. ACB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섣불리 야 A는 X 치고 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요. 박스는 뭐라고 아직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66개를 한번 봤대. 과학적 보고를. 결론을 지었죠. 뭐라고? 노출이 뭐에 대한 these places. 여기는 위에 박스글로 얘기하자면 어디겠어? 어린이집이 되겠죠. 이 장소에 대한 노출이 produces, 만들더라. 뭐를? better cognitive language development. 여러분들은 따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플러스네. 그치? 그래서 부연 설명이라는 걸로서는 아주 좋네요. 그렇죠? 부연 설명. 그래서 B번의 가능성이 높다. 그치? 왜? These places는 어린이집이 되겠고 거기에 노출시킨다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childcare를 얘기하는 거겠고 childcare는 만들어낸다네. 뭐를? 더 나은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만들어낸대. 누구 안에? 아이 속에서. 부연 설명 괜찮다. C번. According to one surprising study. 한 놀라운 연구에 따르면 그러면 66개의 연구 결과를 박스글에서 봤다고 했으니까 그중 하나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얘가 맞을까? 하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상하네 해서 X든 세모든 하는 거지 무조건 박스에다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그럼 더비더비가 여기 나오거든요. 어디까지고? 여기까지네요. 더비더비를 읽어보면 항상 그렇듯 요거 명심하세요. 우리가 더비교급 조동사에 대해서는 요 어법적으로나 독해적으로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B만 쓸게. 우리가 이제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독해에서는 이게 앞에 있는 더비교급 할수록이 원인이에요. 컴마 뒤에 있는 뭐가 뭐뭐 더 하다, 덜 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뭐다?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 엄연히 얘도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절을 연결시키려면 꼭 필요한 게 뭐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돼. 맞아.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로 연결된 거야? 컴마로 연결된 두 개의 절 정도. 좀 특이 케이스예요. 얘만. 오케이? 그래서 그 컴마를 기준으로 앞뒤가 뭐가 돼야 돼? 인과관계가 돼야 되고 간혹가다 이제 더비더비를 이렇게 한 번만 쓰지 않고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더비를 한 번 더 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항상 말씀드리면 컴마를 기준으로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원인이 몇 개? 두 개인 거야 얘는. and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결과가 하나. 반대로 여기에 더비가 있다. 원인 하나, 결과 두 개. and가 그 추가 정보를 더 말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Early Learning Facilities. 조기 교육이라고 할게. 조기 교육 시설 속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the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있어. It is for 누가? 아이들의 사회적 발달이 뭐? To slow down.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면 gain을 얻었다라는 박스글의 플러스의 방향성을 얘로 붙잡기에는 부족하겠다. 왜? C번의 시작에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박스글 다음에 얘로 부연 설명을 만들어야지 하고 읽었을 때 이상함을 느끼셨어야지. 그지? 마이너스 얘기구나. 그러면 정리되셨다. 그지? 1번은 누구? B였고 B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니? 추가 정보입니다. What's more? 이게 뭡니까? 추가 연결사야. 오케이? 더욱이 추가 정보 얘기할 때 또 제시하고 있어요. The sooner kids start early education center. 더 일찍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the more time spend time. 이게 뭐니? 이거죠? 예시 두 개. 원인 두 개. 그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두 번째 the more time spent there. 그곳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the better 플러스 계속 유지되네. 그치? 그들의 발달. 그럼 얘 마이너스를 얘기하니까 아무런 연결사 없이는 마이너스를 쓸 수 없겠다. 그치? 그래서 but 쓰고 마이너스로 방향을 전환해 준 다음에 그 마이너스 A를 C로 부연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21번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좀만 쉽시다. 21번 하고 랭크 77을 하도록 합시다. 자, 21번 역시나 단절 포인트 잡아가면서 쌤이랑 또 보도록 할게요. 분들이 여기 있어. 자, 박스글 한번 보시게 되면 다 왔죠? 다 보신 거죠? However, 자, 대조 포인트 있었고요. 얘를 또 어딘가에 넣기는 또 막연할 겁니다. 그래서 It might surprise you to learn. 자, 알게 되면 그것이 너를 놀라게 할 거예요. 뭘 알면? 얼마나 많은 variation. variation 뭐죠? variation. 변화란 뜻도 있고요. 변수란 뜻도 있어요. 변수. 얼마나 많은 변수가 there is 있는지 누구 사이에서? 나라들 사이에서의 변수가 있는지 알면 너 놀랄 거예요. 야, 그러면 뒤에 내용 뭐가 나와야 돼? 나라의 차이에 대한 변수가 나와야 돼. 그치? 끝. 그게 다였어. 그치? 구구절절히 이제 오건 도네이션에 대한 이제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막 사실 구체화를 막 열심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나라, 전 세계 많은 나라 빨리 갈게. 흔합니다. 정부가 to ask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 정부가 ask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흔합니다. 왜 얘를 묻다라고 해석했어? 간접 목적어 얘는 인지 아닌지 직접 목적으로 해석하셔야죠. 그렇죠? 위치상 만약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그들이 volunteer to be organ donor 이 장기 기증자가 될지 말지를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건 흔한 일입니다.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장기 기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이슈거리에 관한 강력한 어떤 그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물어본다. 정부가 당신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 이슈가 있다. 그럼 이슈, 그 이슈가 뭡니까? On the one hand 하나 있었고요. On the other hand 있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the other hand로만 많이 연결사로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가? On the other hand는 원래 the other의 반대가 one이잖아. one. 그치? 하나가 있으면 그 반대편 극단을 the other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 측면과 뒤집어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할 때 쓰는 장치거든. 그래서 이 측면과 이 측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연결사는 둘의 대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안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연 설명은 이슈잖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죠. On the other hand, one hand, the other hand.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회야. 한 사람의 상실, 누군가 기증하는 사람의 상실이 되겠죠. 그 상실이 something that will save another person's life.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거에 대한 하나의 좋은 점도 있고, 반면에는 많은 우리들 대다수가 disturbed, 방해받고 있다. 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Making plans for our organs. 우리의 장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게 참, 이 사람은 무섭대. 그치? 거기에 좀 혼란스럽대. disturbed. 방해받다,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마다의 어떤 박스글에 있었던 나라마다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따라서 이렇게 이슈가 있다 보니 놀랄 일도 아니야. 내 미안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결정을 한다는 건 놀랄 일도 아니며, 또한 놀랄 일도 아니야. Rate of organ donation,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속도가 very 다양하다. 아주 나라별로 다양하다. 나라별로 다양하다. 아직 제시야, 제시. 그치? 나라별로 다양하다 하고 나서 in a study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별로 다양한 건 놀랄 일도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음 문장 보시면 연구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죠. 수십 년 전에 했던 연구 속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 시티즌이 동의해. 내가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그 비율이 다양했다고. Across the different Europe countries from A에서 from 뭐로부터 낮게는 4.25%에서 높게는 99.98%.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야? 극단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차이가 위에서 얘기했었던 박스글의 베리에이션이 되셔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5번 자리가 가장 적합했다. 라는 거 정도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독해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랭크 77 오늘 6단원하고 7단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 한번 펴주세요. 오늘 두 세트를 할 건데, 랭크 두 개를 할 건데, 분사구문 세트와 오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 세트인데, 7단원이 그 부분이 이제 필기량이나 이게 양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쌤이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 가길 바라면서. 가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숙제는 이따 3교시에 내가 나눠줘도 되고. 요건 오케이.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분사구문 만들 때. 거기 보면 부사절의 접속사 주어 동사를 없애고 동사를 뭘로 만들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게, 동작을 하거나 받는 의미상조의 주절의 주어는 서로 동일하다 이거야.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고 설명은 여기서 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를 이 부사절에 있는 이 절을 뒤에 있는 주절의 형태와 비교를 해서 삭제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접속사의 의미는 크게 의미 없으면 생략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생략 안 된 상태로 그냥 나오기도 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주어가 동일하면 얘를 제거하죠.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동일하면 이 동사에 ing를 붙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동태 BPP로 나왔다면 빙 PP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ng PP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ing 빙 PP야. 오케이? 이때 빙은 뭐가 가능하니까 생략이 가능하니까 PP만 남게 된 거죠. having been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게 가장 분사구문의 기본 모양이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ing와 pp의 형태가 결국 누구의 주체 주어야? 얘가 얘 행위자죠. 그죠? 왜겠어? 동일해서 생략됐으니까 이 동사의 주체가 얘였으니까 동일했다는 얘기는 ing의 주체는 pp의 주체는 주어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ing를 능동의 형태라고 하고요. 이 pp를 수동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능수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앞서 랭크 3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체가 직접 하는 능동의 주체인지 아니면 그 동작을 받는 수동의 주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오케이? 해석이 먼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 능동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지 수동태 뒤에는 이미 전치사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고요. 전치사 명사구 패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그 다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주체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번에는 앞에서의 접속사절이었지만 이번엔 뭐 뒤에서의 대표적인 and 하나 써볼게요. and가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까 뒤에 있는 문장 패턴이 분사구문화가 될 때는 얘가 컴마화가 되면서 역시 주어 동일하면 생략이 되죠. 동사 시제 동일하면 똑같이 ing나 빙 pp로 만들어준다. 생략되는 빙 pp. 그래서 pp가 됨으로써 또 주체가 누구다? 주절의 주어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꼭 좀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느냐 당하느냐가 먼저 해석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목적어인지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전치사 명사고 나오는지 그걸 검산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걸 꼭 좀 생각하시면서 분사구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대표 기출 대표 문항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한 30초면 되겠죠? 30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 뒤에 이제 dazzling scene이라는 목적어가 있다고 해서 그냥 능동이겠구나 정답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고3은 아니니까 이제 고2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항상 그치? 어법의 모든 힘을 쏟으라는 아니야. 그치?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겨냥해야 될 건 내신이야 여러분들. 그치? 지금 당장 내년 11월 지금 이제 막 1월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 11월에 볼 진짜 한 2년 가까이 남은 그 시간 안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모의고사를 푼다? 아니야.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푸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내신 공부를 위해서야. 오케이? 내신에서도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내신 범위 안에 있는 단어나 연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단어 유심히 좀 보자. 수백 개의 꼬리들이죠. 물고기의 꼬리들이 were flashing, 반짝이고 있고 catching the light, 빛을 어디로부터?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물에 있는 이 문장도 한번 수백 개의 그 꼬리가 딱 연상돼야 되겠죠. 그렇죠? 만들면서 그럼 만드는 주체는 누구란 얘기야? 물고기의 꼬리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요걸 생각을 먼저 해 주셔야 돼. 이게 만들면서 뭘요? 황홀한 어떤 장면들을 만들면서 그래서
능동이다. 저 꼬리가 만드는 거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능수동 판단해 주시고 목적어 검사해 주셔서 맞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밑에 빈칸 한번 챙겨 두시면 스텝 3 한번 보도록 할게.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뭐냐면 아유 말도 어렵게 만들어.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여기 봐. 여기 봐. 우리가 이제 I go 이러면 뭐 to the school을 가든 to the church를 가든 뭐 어디든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I를 주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동사를 품사나 문장 구성 요소는 동일하죠. 얘를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가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잘 봐. 이게 투고가 돼버리면 똑같이 이 투고의 주어도 I라고 쓸까? 아니지, 그치? 투고의 주어는 뭐로 쓰기로 했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기로 했죠. 그쵸? for me to go가 맞죠. 그쵸? 그래서 for me가 주어야. 투고의 주어야.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해. 이걸 본동사, 준동사. 얘 말고도 우리 또 뭐 있어? 동명사 있죠? 고잉으로 써야죠. 미안. 이렇게 고잉에 동명사가 있을 땐 동명사의 주어를 뭘로 쓴다? 기억나니?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쓴다. 그래서 여기에 my going이나 me going을 쓰셔야 돼. 오케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Studying English is important.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해. Your studying English is important. 뭐야? 네가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해. 이 말인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좀 생소하시죠? Your studying English? 뭔 소리야? 한데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이걸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잠깐 봤지만 분사구문화가 됐을 때 이 분사도 준동사거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해. 오케이? 동사가 아닌 애들. 해석도 어떻게 해? 내가 가는 것, 내가 가기 위해, 내가 가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의 의미상, 분사의 의미상 주어도 뭐야? 원래 있던 주어, 얘죠? 얘.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의 주어는 얘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와 분사의 의미, 즉 주절에 있던 주어와 분사, 주절에 있던 주어와 어디 있어? 분사. 이것이 의미 관계가 어떻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빙 pp가 된다. 그치?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1, 2, 3, 4번 어법 문제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한 문장, 5번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5개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데 시간은 약 한 2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다 푸셨나요? 네, 시간은 다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A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미리 쌤이 이걸 좀 써봤어요. 주체는 누구다? 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모양만 보시지는 않을 거야. 이제 변수도 볼 거야. 요 앞에 명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의미상주어가 달라지죠. 그죠? ing, pp 앞에 명사가 존재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부터 먼저 설명했다. 접속사가 있어도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요게 ed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접속사 ing는 잘 하셔. 뭐 when ing 할 때, when ed, pp 될 때 수동으로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요 앞에 명사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의미상주어가 달라지게 되죠. 얘 주체, ing, pp 주체가 얘가 아니라 이 명사가 돼서 이 명사와의 능수동을 또 봐주셔야 돼. 많은 또 변수들이 있으니까 다 그게 이제 접목이 되셔야죠. 직업 만족도가 생산성을 증대시킨대. 왜냐하면 행복한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하거든. 잠깐만. 그러면 접속사를 기준으로 문장 1, 문장 2. 맞죠? 나 문장 끝났어요. 경계 컴마. 그치? 끝났어요. 새로운 덩어리 시작할게요. allowed. 그럼 얘 뭐가 돼야 돼? 접속사가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 분사구문이 돼야 돼. 그럼 뭐라고 인지하시고? pp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봐야 되는데 뒤에 them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치? 물음표가 띄어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pp 아니구나. 뭐구나? 능동. allowing이구나. 허락하면서 그들, 즉 그들을 뭐? to produce. 생산하도록.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저걸 뭐라고 합니까? 낮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는 거. 그걸 효율성이라고 해. 알겠지? 왜냐면 이제 용어적인 설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ing로 바꾼다. 2번은 driven by societal pressure and expectation. 이제 사회적 압박과 기대치 같은 것들로 몰리는 우리가 쉽게 따라갑니다. 뭐를? What others want us to do. 다른 사람이 원하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가셔야 돼. 왜? want가 또 이따가 할 오형식 동사다 보니까 do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의 명사죠. what처럼.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do not pursue.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What truly align with our individual selves. 우리 개인의 어떤 자아와 함께 할당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 이게 뭐야 얘들아? 사회적이다라는 건 뭐야? 환경 위주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내가 주변에 있는 어떤 기대치와 주변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로 우리가 몰아가지니 우리는 결국 뭐를 따를 수밖에 없어? 타인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그지? 타인이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driven이라는 pp는 결국 누구? we라는 주체 대상이 수동 주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몰리는 거기 때문에, 그치? 사회적 압박에 몰리니까 우리는 남이 원하는 걸 따라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게 쓰였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드라이빙이 됐다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했겠죠. 그죠? 얘들아, 잠 깨자. 고개 들어. 목에 힘 주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sing from earth, moon seem to glow. 자, 여기에서도 moon이 주어예요. 그쵸? seem to glow, 빛나는 것처럼 보인대. 그럼 지구로부터 문이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보여지는 거니까 누구 정보? 문 정보잖아. 그러면 얘는 seen이 되셔야 되겠죠. 그쵸? 지구로부터 보여지는 문은,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는 문은 어떻다 이거야? glow 한다는 이거야. 빛난다 이거야. 하지만 자, 연결사 적고 두 번째 sing from space.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보는 그것은 is not nearly so bright.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역시 여기서 it은 누구? 문이잖아. 문. 계속 대명사 쓰고 있잖아. 그래서 문은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4번 갑니다. 4번. 자, 4번. 휴보가 뭐냐면 휴보하고 컴마 찍었잖아. 그럼 얘 뭡니까? 어떤 이름 뒤에 나온 설명명사, 컴마 뒤에 설명명사, 동격이라고. 오케이?
휴보가 뭐라고?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래. 경계 컴마 끝. 컴마는 안명사 수식어라고 했죠. 휴보는 was able to drive vehicle fast. 빠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내겠다. was able to drive 뭐 할 수 있대? 운전할 수 있대. 뭐를? vehicle. 탈 것을 어떻게? 빠르게 운전할 수 있대. 그리고 컴마 찍었으니까 이제 문장은 앞에서 한 세트가 다 끝났다는 얘기야. 왜? 경계 컴마를 썼으니까. 됐어요? 그럼 또 다른 경계의 대상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encountering barrier. encounter 뒤야 얘들아. 뒤에 목적어 있는데 얘가 and 뒤에 과거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얘랑 병렬 구조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문장은 여기서 끝났다고 얘들아. 경계 컴마로. 그치?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어디 있어? It was able to turn vehicle smoothly to avoid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야? 이시 가리키는 거 뭐? 휴보죠? 휴보가 베리어를 만나면 휴보는 뭐 할 수 있다고? 돌아서 그 비히클을 돌려서 스무슬리 부드럽게 돌려서 그 장벽을 피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보는 인카운터링 만난 거죠. 우연히 마주치다. 인카운터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도 보시면 when the drought occur, drought은 이제 가뭄이죠, 가뭄. 그래서 이 가뭄이 발생하게 될 때 첫 번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부들이 cannot use as much water, 그만큼의 많은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 그지? 첫 번째 결과가 없다는 것이고, 또 producing less of crops that they need to eat. 그들이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작물들의 양을 그만큼 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고난도라고 체크된 이유는 이거거든. 니네들이 이걸 잘 구별해서 볼 수 있었느냐. 접속사 주어동사에 주어동사 두 세트, 또 접속사 대세, 또 주어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주어동사 뒤에 이제 컴마 찍고 ing가 나왔으니, 그치? 접속사의 개수와 절의 개수가 적당한지, 그치? 얘도 아시다 보면 접속사 주어동사가 없어져서 생긴 ing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데 필요한 작물의 양 같은 것들이 덜 생산하면서 뒤에 목적어 잘 쓰고 있으니까 능동으로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분사구문 한번 쭉 봐왔고요. 우리 이제 테스트 2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써보는 건 1번 하나랑 4번 하나 해볼까요? 쉬운 거 하나, 좀 난도 있는 거 하나, 2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 시간은 약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형 변화 가능, 단어 추가 불가. 있는 단어 가지고만 어형 변화 가능하면 하시고 만들어주세요. 어제 만들었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은는이가 주어 동사 위치
다 하신 친구들은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아직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있는 단어 갖고 없앨 거 없애고 만들어야 될 것만 집중하자.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모든 관련 있는 정보를 고려해야 된다. 그건 여기 있었죠. 그죠? 그죠?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만 찾아주시면 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할 때에 이거야. 결국 때에. 그럼 왼절이 필요한데 왼절이 없었어 얘들아. 그렇지? 그럼 왼절을 생략시킨 뭐다? 분사구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분사구문 파트 방금 공부했는데 왜 굳이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추론까지 이끌어내야 되냐면 그렇잖아. 우리가 어법 배울 때 능동수동을 배웠으니까 어법 문제를 볼 때 동사에만 집중하겠지. 안 그래? 그래서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것만 빨리 보면 끝나겠지.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봐야 될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그 문장, 특히 내신에서는 문장 전체에 밑줄 쳐놓고 이 문장 중 5개 넘버링 해놓고 이 5개의 문장 중 틀린 문장을 골라라잖아 결국. 근데 얘가 분사구문으로 틀린 건지 수일치로 틀린 건지 능동수동으로 틀린 모른다고. 그지? 그러니까 유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아, 내가 지금 뭘 써야 되겠다. 어법에서는 어떤 게 정답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내 스스로 돼야 되거든.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할 때니까 분사구문으로 통해서 직면할 때를 먼저 써주셔야 되겠죠. 동사의 모양의 ing, pp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문제에 직면할 때야. 그러면 뭐 face를 갖고 쓰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치? 그래서 먼저 시작은 뭐야? facing a problem이야. 문제에 직면할 때. 이거부터 먼저 써주셔야 돼. 영어적 어순 특성이죠. 하나의 문제에 직면할 때. 근데 그 직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야?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문제야. 그러니까 아는 문제, 명사인 문제라는 것을 뭐뭐 은는이 꾸며주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고 챙겨두셔야 돼. 있는 거 가지고 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that. 익숙하다 is unfamiliar. 익숙하지 않다. is unfamiliar. to 누구한테? us. 우리한테. 이거죠,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는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아, 그리고 지금 때라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해석하실 때는 INGPP가 글쎄 해석조차도 지금 좀 버거우신 친구들은 요거에 좀 주목해 주세요. 결국 INGPP 해석은 결국 이 주어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사 자리는 부사 자리지만 그래서 얘 자체는 ing 하고 있는 주어는 pp 된 주어가 동사하다. 여기로 가셔야 돼. 그리고 반대로 주어가 동사하다 ing 하면서 pp 되면서 혹은 아까 그 and 있었던 거 기억나죠? and. 그리고 ing 하다. 그리고 pp 되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알겠죠? 컴마를 그리고로 해석하셔서 그리고 ing 하다. 그리고 pp 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꼭 저렇게 때라는 의미의 왼절을 강조하지 않게 해석해도 된다.
정보는 충분하니까. 4번. 4번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지방과 설탕을 포함한 과식은 소화하는데 14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어가 여기까지 내용이죠. 그죠? 한번 보시면 heavy meals with fat, sugar. 지방과 설탕을 가진 많이 먹은 음식, heavy meals는 take up, 차지하다라는 뜻이야. 소화시키는데 14시간이나 걸린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저를 만들어야 될 건 요거죠. 여러분들의 몸이 밤과 아침에 이른 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요한다 이거야. 누가? 여러분의 몸이 뭐 한다고? 밤과 이 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요한다. 강요한다라는 동사에 요거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주어는 강요한다. 목적어가 투동사하도록. 이렇게 먼저 가야 되거든. 그렇지? 요거부터 먼저 챙겨주세요. 그러면 주어가 지금 따로 없잖아. 그러면 몸이 강요하는 거야. 미안. 일하도록 강요한다죠? 여기에다가 화살 붙여야 되는데. 몸이 강요하는 거야. 뭐 하도록? 일하도록. 그러면 여기에 몸이 일하도록 강요한다고. 그래서 주어가 강요한다, 몸이 일하도록.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면 주어가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건 무슨 얘기야? 여기에 분사 구문화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forcing 여기 있어야 돼. forcing 어디 있니? 여기 있죠. 너의 몸이 your body 목적어가 되셔야 되겠죠? 너의 몸이 뭐 하도록? 일하도록. to work. to 부정사. 이렇게. 나머지는 뭐만 쓰면 돼? 밤과 이른 아침 동안에. 그것만 쓰면 돼. 언제 동안에? during the night and early hours of the morning.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다. 그치? during 뒤에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쓰시고 분사 구문화를 시켜야 된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없으니까 난 분사 구문으로 써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7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글쎄 7파트는 오늘 요 필기하고 어법 얘기 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7파트는 쌤이 화면을 끈 이유가 필기를 좀 먼저 한번 요게 동사의 목적어 파트 마땅한 이거 없네. 뭘로 할까? 자, 여러분들이 그 7파트가 동사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 5형식 동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그 원이 있다는 건 이제 8파트가 2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덩어리 선생님 필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말씀드릴 테니까 적절한 필기 공간이 있나?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쌤이 7파트는 쌤이 필기를 먼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뭐 많은 필기는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형식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먼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잘 집중하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얘들아. 나와. 우리가 5형식 동사라고 얘기하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을 거야. 그럼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거 얘기하면 우리가 주어 동사 보어의 2형식 동사와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동사가 있잖아. 여기에 목적어 하나 추가되면 얘가 5형식이 됩니다. 여기에 보어 하나 추가되면 얘가 5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죠? 5형식의 패턴이라는 거 자체가. 뭐 그거는 뭐 별개의 얘기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법 포인트부터 먼저 건드리고 갈게요. 먼저 요 보어라는 애와 이 주술 관계, 주어 동사 관계라고 할게요. 이렇게 잘라 보셔야 돼요. 아까 force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와 주어 동사 관계죠.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어의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명사나 형용사를 여기에서 말할 수가 있죠. 명사나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 목적어에 뭐를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게 오형식 동사. 그치? 오형식 상태,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할 때. You make me happy. 그러니까 너는 만들어 나를 행복하게. 그치? 그러니까 나의 상태야. happy는. 그치? Me happy. 그치? 근데 두 번째, My mom make me a doctor. 뭡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의사로 만들었어. 그치? 의사는 누구야? 나야, 나. 목적어라고. 그치? 목적어와 보호 관계라는 게 확실해. 이 목적어와 보호 관계라는 걸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이퀄 관계인 거야. 둘은 이퀄 관계야. 그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make만 해도 아까 you make me a doctor. 아니, my mom make me a doctor. 우리 엄마가 나를 의사로 만들었어가 되지만 my mom makes me a chair 하기는 뭐야? makes me a chair. 나에게 의자를 만들어 주셨어가 되는 거지. 그치? 주다가 되는 거야. 그때는 수요동사야. 수요동사. 물음표 3만 개 띄우는 표정. 자.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얘가 오형식인지 사형식인지를 만들 수 있다고. 그치? 왜겠어? 만들어 주다고요, 얘는. 얘는 의사로 만들어진 거죠, 내가. 그치? 그럼 이게 뭔 차이야? 얘 이 단어 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야. 그치? 뭐겠어? 의미 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대상이 닥터와 동일 대상이면 얘가 오형식이 되겠지. 목적격 보호일 테니까. 그치? 근데 다른 대상이잖아. 나와 의자는 다른 대상이야. 그때 make는 뭐야? 수요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냐 다르냐. 그러니까 오형식 패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일하냐에 초점을 먼저 맞추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올 수 있냐? 동사 모양이 올 수 있거든요. 동사 모양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알다시피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 ing나 pp 요 자리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의 동사 모양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볼까? 이렇게 네 개의 동사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는 얘는 상태지만 색깔을 달리 했어야겠다. 명사, 형용사가 나올 때는 목적어의 상태를 말하지만 동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목적어의 동작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작의 대표적인 형태 원형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또 ing냐 pp냐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누구와의 관계? 목적어와의 관계. 이게 핵심이야. 이게 오형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설명이어야 돼. 알겠지? 이게 먼저여야 돼.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첫 번째 사역동사 몇 개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사역동사. 오케이? 사역동사는 여러분들 흔히 알다시피 이제 make, 그렇지? have, let입니다. make, have, let이 있죠? 그 중에 선생님은 이제 help 하나 추가할게요. 준사역이긴 한데 자, 변수가 있죠? make, have, help, let 이 네 가지는 목적어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야? 나올 수 있는 패턴? 원형이죠, 대표적으로. 원형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에 have 있지, have. have는 ing, pp도 가능해. have에다만 옆에 목적격 보호로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원형이 다 공통 분모고요. 따로 변수들은 옆에다 적어놓을게요. help는 뭐도 가능해, 얘들아. 원형도 가능하지만 2 플러스 원형도 가능하죠. 그쵸? 준사역 동사긴 하지만 같이 알아두세요.
이렇게 범주를 정해서 범주를 딱딱 정리해서 정해 놓으시는 게 되게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두 번째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 있어?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많은 지각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6개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7개. 먼저 눈 2개, 귀 2개, 머리 2개로 갑시다. 그래서 쌤은 see, watch, listen to, hear, feel, notice 이렇게 간단 말이야. 거기에 가운데 observe, 관찰하다. 오케이? 그거까지. 그거까지도 observe가 요즘 좀 자주 나와가지고 쌤이 이제 하나 추가를 한 거야. 첫 번째 6개부터 갑니다. 보다, see, watch, listen to, hear, feel, notice, 알아차리다. 하나 더, observe, 관찰하다. 이 동사들 뒤에는 목적어 다음에 뭐 올 수 있다? 3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굽니? 원형, ing, pp. 뭐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얘가 직접 하는 것이냐, 당하는 것이냐. 오케이? 역시 능수동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또 옆에 쓸 수 있는 데 있으면 쓰세요. 이게 뭐냐면 이 7파트랑 8파트랑 이제 통용해서 내가 필기를 하는 거거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면 또 다음 주에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번에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라고 할게요. 오형식 타동사.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거든요. 오형식 타동사, 오타동사. 오형식 타동사에는 또 6개 되게 많아. 이게 제일 많아 사실. 이게 제일 많은데 그래도 어법적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할게. ask, allow, cause, enable, force, encourage. 이렇게 먼저 갑시다. 오케이? ask, allow, cause, enable, force, encourage. 얘네들 다음에 목적어 뒤에는 뭐만 넣을 수 있다고 얘들아? 투부정사만 넣을 수 있다고.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요게 핵심. 이거 말고는 되게 많아. 뭐 want, persuade, expect, require, motivate 뭐 되게 많습니다.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는 되게 많아요. 이건 따로 여러분들 암기해 거기 7파트에 나오는 그 박스에 있는 동사들 있죠? 죄다 투 쓰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동사 오형식 get이라고 할게요. 오형식 get. 이 get을 쌤이 얘도 이제 help랑 준사역 동사거든요. 근데 쌤이 이걸 따로 빼는 이유가 애들이 이걸 진짜 몰라. 이 get에 목적어 다음에 얘들아 get이 목적격 보호로 취할 수 있는 거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야. 뭐 있니? 투부정사랑 pp. 그지? to be pp인데 to be 생략돼서 pp만 남는 거야 걔도. 근데 애들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 많이 놓쳐요. to, ing, pp입니다. 이거 애들 되게 많이 놓쳐. to, ing, pp.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에는 이제 keep refined라고 해서 요건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keep refind가 있죠. keep refine 동사라고 오형식 동사 keep refind는 오형식의 목적어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 ing랑 pp가 있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와 뭐와의 관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인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거에 대한 인지 꼭 하셔야 되겠고 have도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ing, pp 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to도 능동, ing도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지 당하는지. 얘도 대표적으로 하는지 당하는지. 능수능에 대한 얘기는 앞서서 많이 분사구 문제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는 꼴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여기 말고도 책에 또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7파트에서 보는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공통분모는 뭐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또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돼.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공통분모는 뭐다? 원형이 나온다지. 그치? 또 지각동사와 keep 동사의 공통분모는 뭐다? ing, pp가 나온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get과 역시 이 동사들도 투부정사의 공통성. 그치?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이게 그러니까 안 잡아두시면 한번 제대로 암기를 안 해놓으시면 이게 또 나중에 헷갈려. 그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 놓으셔서 사역동사, 사역동사도 help 포함해서 make, have, help, let 원형이 나오고 have는 ing, pp, to는 투부정사, help는 투부정사가 나오지. 지각동사 see, watch, listen to hear, feel, notice, observe. 얘네들은 원형 ing, pp. 오케이? 그 다음에 타동사는 ask, allow, cause, enable, force, encourage. 이것도 되게 많은데 시험에 많이 나온 동사들. 투부정사만 나온다. 이렇게 정리. 마지막으로 get은 to ing, pp, keep 5는 ing, pp.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암기 꼭 다음 주까지 해오시고 좀만 점심 드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숙제 저거 단어장 가져오시고 3교시니까 두 번째 랭크 77 프린트 숙제 답지 채점할 거고요. 세 번째 독보 어제 했었던 거 도건 독보 3회 풀어오신 거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밥 먹고 이따 봅시다.